호주 방사는 까다롭다. 끝까지 봐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호주가 큰 실수한 듯 보인다. 현재 호주에서 한국 장갑차를 비롯해서 지상군 물량을 대폭 축소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며, 이에 따라 역시나 호주 방사는 까다롭다는 기존의 평가가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현재 노동당 정부가 대폭 이전 정부의 방산물품 관련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는 가운데 한국의 방산이 역시 그 대상이 되면서 지금까지 부풀었던 호주의 꿈이 깨진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호주의 결정은 호주 내부에서도 화들짝 놀라며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있으며, 결정적으로 호주가 크게 실수했다는 정황이 다방면에서 등장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은 호주에서 즉시 철수하더라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는 진단도 등장하고 있는 반면에, 호주는 그럴 때가 아닌데 결정적으로 모두가 부러워하는 상태임에도 판단 미스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호주에서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고 후회하는 국면이 나온다는데요. 첫 번째, 호주 장갑차 대신 잠수함 선택. 우선 이는 현 호주 정부의 노동당에서 결국엔 미국 잠수함을 택하면서 나온 뒤통수라는 의견입니다. 프랑스는 대놓고 미국의 핵잠수함 오퍼를 빼앗겨 50조 원가량 손해를 보며 관계가 악화되었고, 이 때문에 크게 화가 난 마크롱 대통령은 이제 미국과 국익을 논하는 것은 더욱 의미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마크롱이 시진핑과 만나서 경제협력을 논하고 에어버스 50여 대를 중국에 판매한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유럽의 리더격인 프랑스도 이처럼 이념을 떠나서 이제 국익만 챙기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만큼 방산에서 나오는 매출과 이익이 상당하기에 유럽과 미국의 균열이 포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간접적으로 미국의 핵잠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 때문에 한국도 피해를 보게 된 셈인데요. 우선 지난 12월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연방 총리는 군사 충돌 위험이 더욱 빨라질 것을 대비해 1천억 호주 달러 약 90조 원 규모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호주는 작년 9월 미국, 영국과 새로 오커스 안보 동맹을 체결하고 기존의 프랑스와 추진 중이던 디젤 잠수함 계약을 전격 파기하면서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계약 규모를 프랑스와의 50조 원을 뛰어넘는 90조 원까지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지역 내 안보 위험에 대해 호주는 독자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해 방위비 지출을 계속 늘려야만 한다고 역설하면서 미국 핵잠이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솔로몬 제도와 유사시 군대 파견까지 가능하게 한 안보 협정을 맺는 등 남태평양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중국의 움직임을 견제하는 성격을 가진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즉 호주는 매우 급한 상황으로 현재 대륙급으로 땅이 넓지만 당장 태평양 해안선 안보가 시급하니 다른 육상 방어책보다는 미국의 핵잠부터 도입해 광범위한 작전 범위를 구상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호주 노동당 정부는 방위 전략 검토기구 DSR을 설치하고 호주 방위군 ADF의 전력 점검과 함께 기존 무기 구매 프로젝트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했으며, 여기서 육군의 탱크 장갑차 구매 계획을 폐기 또는 축소하고 미사일, 드론, 항공기, 잠수함 등 해 공군 전략 자산 확보에 우선권을 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앨버니지 총리는 호주 북부 퀸즐랜드주 서부를 방어하기 위해 지상전을 벌여야 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하면서, 따라서 이를 염두에 둔 육군 무기 자산은 현재로서 필수 항목은 아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호주 방위 전략 검토기구 DSR에 따르면 호주가 군사 충돌에 직면한 시점이 당초 예상한 10년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도 원인이 됐습니다. 이는 중국과 해양에서 맞설 확률이 크며 남태평양의 중국이 군사기지를 확대할 걸로 판단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분석에 근거해서 지상장비의 축소 대신 핵잠에 거의 올인한다는 방향을 보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호주 지역 매체들은 한국의 지상군 사업이 대폭 축소될 것을 보도한 것입니다. 이는 호주군이 한국의 장갑차 450대를 130대가량으로 축소한다는 구체적 수치가 포함됐고, K9 자주포의 경우에는 30문가량으로 축소돼 사실상 사업의 의미가 크게 약화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이는 처음 나온 말은 아니고 작년 4월경에도 장갑차 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호주의 랜드 400 페이스 3 규모가 축소되어 장갑차가 450대에서 350대로 준다고 했습니다만, 최근 호주 국방은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감소시켜 겨우 130대만 주문하겠다는 겁니다. 10조 원 매출에서 7조 원으로 줄어들었다가 이제 겨우 2, 3조 원 매출로 대폭 감소된 셈입니다. 하지만 알려진 바대로 한화는 현지 질롱시 공장을 비롯해 K9 자주포나 장갑차를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K방사는 미국 등에 비해 다소 불리한 점이 생겨 그런 결정을 한 것이죠.
핵심 기술 이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전차 생산 프로세스 노하우가 현재 공개되기도 하며 공장 건설에 투입되는 자본만 수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결국 큰 손해가 예상되기도 하는 지점이죠. 그러나 호주는 K9 자주포마저 대거 미국의 다연장 로켓인 하이마스로 변경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주포보다 사거리가 길고 이번 우크라전에서 효과적인 활약을 했다는 평가가 반영됐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도 뒤지지 않는 천무 등의 다연장 로켓포가 하이마스보다 가성비로 활약할 수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이러한 정황에서 느껴지는 호주 정부의 움직임은 미국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각에서는 영연방 국가들의 최종 선택은 결국 미국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도 지적하는데요. 파이브아이즈의 핵심 멤버이자 오커스 등을 구성한 호주가 미국 방산을 결국 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현재 공장까지 지어주며 고용 문제까지 해결해준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외면한 것이고 결국에는 정치와 외교센터 가운데 미국에 지나치게 많은 방위비를 쏟아붓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호주는 방위비가 약 420억 호주 달러가 모자라는 상황에 더욱 미국산에 올인하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한국을 택한다면 수출도 동시에 할 수 있어 적자가 감소할 것이지만 뒤통수를 친 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은 호주의 장갑차와 자주포,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해서 수년간 공을 들여온 것은 물론이고 한화 등 현재 쏟아부은 노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를 한순간에 너무 쉽게 날린 모습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현재 호주에서 이런 결정을 내부에서조차 거센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호주가 크게 후회하는 상황이 등장한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놀란 호주, 한국 바지가랑이 잡는다. 이런 호주 정부의 결정이 나자 호주 정치권에서는 급하게 한국을 소환하고 나선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라 빅토리아주 상원 의원은 호주 정부가 한국 관련 방산 프로젝트를 취소한 것을 맹비난했습니다. 일단 1조가 투입되는 빅토리아 프로젝트 취소는 지역 일자리를 모두 앗아가 버린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의 투자가 거의 절반 이상 감소한 것은 진롱시에 큰 타격이라면서 이는 정부 스스로 지역사회를 고려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사안이라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에 대해서도 한국에서는 싸늘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호주 정치권에서는 현지 일자리 문제만 강조했지 한국 방산 필요성이 줄었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즉 호주 국방과 방산에서 애초에 해군과 공군 혹은 미사일에만 방산 예산을 집중하기로 한 이상 지상군 축소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크게 이견을 내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빅토리아 진롱시에서 K9 자주포 30문을 생산해봤자 기술 유출만 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한국은 전차 생산 프로세스만 공개하는 셈이고 호주는 적은 돈으로 기술만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상황이 그러다 보니 일부 채널에서는 이제 호주 방산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호주가 바지가랑이를 붙잡는다고 해도 그 진심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더욱 중요한 부분은 한국도 이제 될 만한 사업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방산을 가장 목말라 하고 필요한 곳에 빠르게 투입해 효과적인 생성과 협력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매체 등에 따르면 한국의 K2 등은 유럽의 방산을 망하게 할 정도로 강력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주력 전차인 K2가 러시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간 육상 전력의 균형을 무너뜨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미 외교 전문지인 더 디플로맷의 객원 필진인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 A.B. 에이브럼스는 26일 현지 시간에 매체에 기고한 한국 방위산업에 의한 나토 무장은 러시아엔 끔찍한 전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처럼 진단했습니다. 에이브럼스는 기고문에서 지난 3월 폴란드 육군이 배포한 사진은 한국산 K2 흑표 전차로 실탄 사격을 연습하는 장면을 담았다며 이는 이 전차들이 작년 7월 주문한 지 불과 8개월이란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속도로 실전 배치됐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방위산업 기반은 특히 육상 장비 생산은 여러 척도로 봤을 때 나토군 호환 장비를 생산하는 국가 중 가장 건실하다며 이는 서구의 전반적인 전투력에 매우 가치 있는 지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군수물자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쟁력 있는 한국 방위산업의 존재가 서방국의 우크라이나 전력 지원 능력을 배가시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최신형 한국산 무기를 구매함으로써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산 및 독일산 구형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쁜 한국이 자국 일자리와 기술 유출 가능성만 있는 호주에 굳이 현재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호주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추후 지상군 정비를 하기 위해서 2배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한번 한국의 대기업들의 신뢰를 잃는다면 호주는 방산으로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장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지상군이 필요 없다는 호주의 납기와 기일을 지켜가며 자원을 소진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호주는 미국 방산을 택한 이상 최소 15년 이상의 생산 타임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을 감당해야 합니다. 미국은 현재 전 세계 모든 곳에 방산 수요가 물려있고 호주는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물건이 안 온다고 시간을 잘 지키는 한국과 협력하자고 해봤자 때가 늦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에 세계 패권 싸움 가운데 중국이나 기타 세력이 들이닥치면 너무 늦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가들만이 하이마스보다 천물을 찾고 한국에 초대형 발주를 넣게 됩니다. 이와 같이 호주는 프랑스에 이어 어찌 보면 한국에도 뒤통수를 연달아 방산으로 친 셈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핵잠 예산 일부만 한국에 할당하더라도 한국과 깊은 신뢰를 맺을 수 있으며 현지 고용과 일부 기술 이전도 해준다고 했지만 스스로 복을 걷어찼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